안녕하세요. 서울 근교에서 11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누구에겐 우연히 만난 첫사랑과 재회하게 된 로맨틱한 이야기가 저에겐 배신과 치정만이 가득한 불륜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누구는 바로 제 남편과 상간녀입니다. 버젓이 가정이 있는 두 사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이 더 클 거라 확신합니다. 막장 드라마와도 같은 제 이혼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남편과는 대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가끔 만나 맥주도 한잔하고 연애 상담도 하던 편한 사이였는데 어느 날부터 저희 사이에 흐르는 기류가 이상하다 싶더니 남편이 고백을 해오더라고요. 나쁘지 않은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한 연애는 결혼까지 이어졌고 임신도 바로 되며 더없이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죠. 딸을 출산하며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전까진 제가 도맡아 육아했고 두 돌이 될 때쯤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었고요.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만 해도 여러 사건 사고로 걱정이 많았는데 우려와는 달리 아이는 잘 적응해 주더라고요. 덕분에 남편과 전 큰 지장 없이 회사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아이는 5살이 되어 유치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 워낙 적응을 잘했던 아이라 걱정조차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크면서 성향이 바뀐 것인지 새로운 유치원에 적응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등원은 남편이 하원은 제가 맡는 것으로 분담했지만 원에서 울고불고 난리인 딸 때문에 회사에서 유치원으로 달려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회사 동료들에게도 못할 짓이더라고요. 매번 저 때문에 일에 지장이 생기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아이가 힘들어하니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했네요. 여보, 나 아무래도 회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어? 회사를 그만둔다니 갑자기 왜? 왜긴 왜겠어. 우리 딸 때문이지. 일하다가도 유치원에서 연락이 오면 가야 하니까 동료들한테 너무 미안한 상황이야. 무엇보다 우리 딸도 너무 힘들어하고 내가 일 그만두고 늦게 유치원 데려다주고 일찍 데리고 오는 게 애한테도 좋을 것 같아. 우선 휴직계를 다시 쓰긴 하겠지만 사실상 퇴직으로 보는 게 맞을 거야. 다른 이유도 아닌 저희의 사랑으로 태어난 딸아이의 문제로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인데 남편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그런 이유로 이때까지 잘 다닌 회사를 그만둔단 말이야? 난 반대야. 애야 좀 더 지나면 적응하겠지. 그러면서 다 크는 거야. 유난 떨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회사 다녀. 저라고 젊은 시절 다 바쳐 다녀온 회사를 그만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힘들어하니 저 역시 많은 고민 후에 내린 결정인데 그 결정을 유난이라고 하며 막무가내로 반대하고 나서니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유난이라니 같은 말을 해도 그런 식으로밖에 못해? 그리고 다 그런 식으로 크는 게 아니라 애가 많이 힘들어한다니까? 당신도 아침마다 힘들다고 했잖아. 당신도 힘든데 애는 오죽 힘들겠어? 선생님 전화 와서 가보면 애가 기진맥진해 있어. 계속 울기만 해서 말이야. 그러면 차라리 유치원으로 옮기면 되잖아. 거기에서도 힘들어하면 유치원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적응할 때까지 옮기란 말이야? 아니, 당신한테 그만두라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뭔데? 뭐긴 뭐야, 당연히 돈 때문이지. 당신이 지금 회사 그만두면 나 혼자 다 책임져야 하는데 그건 내가 너무 부담스럽단 말이야. 기가 막히더군요. 남편이 말하는 것은 혼자 벌어 우리를 먹여 살리고 싶진 않다는 것이었는데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딴 말을 할까 싶었어요. 물론 맞벌이하다 혼자 벌기 시작하면 예전보단 힘들고 부담스러운 상황이란 걸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혼자 번다고 해서 생활이 급격하게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또한 아니었습니다. 돈 관리를 따로 했기에 정확한 월급은 알 수 없지만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대기업 바로 아래 단계의 회사로 대략적인 연봉과 상여금 정도는 알고 있었으니
남편의 반응이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죠. 다른 문제도 아니고 우리 딸 때문이라는데 당신은 돈 생각부터 하고 싶어? 우리가 그렇게 힘든 형편도 아니고 조금씩 더 아끼면서 살면 되잖아.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그렇지. 하여튼 난 절대 싫으니까 생활비 계속 낼 자신 있으면 휴직을 하든 퇴직을 하든 알아서 해. 그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도 내가 집에 있는다고 집안일 나한테 미룰 생각하지도 마. 생활비까지 다 내는데 집안일까지 나 혼자 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당신이 맡은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란 말이야. 당신이나 생활비 없다고 한 달만 봐달라. 앞으로는 생활비는 못 낸다. 이딴 말이나 하지 마. 다 당신이 내린 결정이니까. 돈 앞에선 가족도 없다고들 하지만 남편이 그럴 줄은 정말로 몰랐던 터라 더욱 당황스럽고 화도 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모아둔 돈이 조금 있기도 했고 정산받을 퇴직금도 꽤 된다는 점이었죠. 그 돈이라면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딸이 유치원에 적응할 때까진 쓸 돈이 충분했으니까요. 남편과 이야기도 끝났고 아이에게 어떻게 안정을 찾아줄까 고민해도 모자랄 시간에 시모가 찾아왔어요. 아들이 아닌 딸을 낳았단 이유로 꼴도 보기 싫으니 시댁엔 저와 딸은 오지도 말고 남편만 보내라던 사람이 찾아온 이유는 하나뿐이었죠. 너 회사를 그만둔다니 그게 사실이야? 네, 사실이에요. 무슨 문제 있나요? 무슨 문제? 몰라서 물어. 남들 다 낳는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이젠 일도 다 그만두고 쓸데도 없는 딸 뒷바라지나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란 거 몰라? 일은 그만둬도 생활비는 여전히 내던 대로 내라는 말은 남편이 안 전했나 보네요. 말을 전하려거든 똑바로 다 전하든가 해야지 이게 뭐예요? 아침부터 어머님 혈압만 높아지고 언제나 남편이 짧긴 좀 짧네요. 말도 생각도 말이에요. 너 지금 내 앞에서 내 아들 생각 짧다고 흉 보는 거니? 흉까진 아니고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전해서는 아침부터 이사다를 만들잖아요. 생각이 짧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말을 전하려거든 다 전해야지. 중요한 건 쏙 빼놓고 말이에요. 너 지금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줄은 모르겠는데 앞으로 생활비 안 내서 내 아들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 들리기만 해. 내가 진짜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하여튼 둘 다 내 아들 힘들게만 하는 걸림돌이 다름없다니까. 그렇지 않아도 남편 때문에 화가 어느 정도 나 있는 상태인데 시모까지 찾아와 걸림돌 취급을 하니 열이 확 받더군요. 걸림돌 짓이나 해보고 걸림돌 취급받으면 억울하진 않겠네요. 뭐야? 너 내 말을 비꼬는 거니? 그렇잖아요. 생활비도 그대로 낸다고 했으니 남편한테 손해볼 게 하나 없는 상황인데 왜 걸림돌이니 가만 안 둔다니 그런 말을 하세요? 그냥 제가 싫으면 싫다고 말하세요. 괜한 트집 잡아서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래, 난 너 싫어. 아들 하나 못 낳는 주제에 기 하나 안 죽고 이렇게 큰 소리나 떵떵 치는데 네가 좋을 리가 있겠니? 그간은 제가 싫은 내색을 비추긴 했어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싫다는 말은 한 적이 없었던 터라 직접적으로 제 뜻을 전하기 힘들었는데 잘 된 일이다 싶더군요. 여태껏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할 수 없었던 말을 할 적기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세상에 아들, 딸이 어디 있다고 볼 때마다 구박하시고 서로 싫어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다신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마세요. 너 지금 날 내쫓기라도 하겠다는 말처럼 들린다. 잘 알아들으셨네요. 저 지금 어머님 내쫓을 거고 앞으로 어머님이 누누이 말하던 대로 시댁은 가지도 않을 거예요. 어머님 뜻대로 보지 않고 살아가려고요. 그렇게 고함을 지르며 시모를 내쫓아버렸네요. 받은 그대로 다 되돌려준 것이었죠. 쫓겨난 시모는 30분가량을 밖에서 악을 쓰다 돌아갔고 그날 저녁 시모만큼이나 악에 바친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당신 진짜 미쳤어? 오늘 우리 엄마한테 한 짓
나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니까 당장 우리 엄마한테 가서 사과해. 삿대질까지 하며 흥분한 남편에게 언성 한번 높이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해줬어요. 그런 제 모습에 남편은 더욱 화가 난 듯 하더라고요. 사과? 사과는 내가 아니라 당신 엄마가 나한테 해야 하는 상황이지. 회사도 내가 그만두고 생활비도 다 준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된다고 찾아와서 아침부터 그 난리를 피워? 난리? 지금 난리라고 했냐? 그래. 당신 엄마 그 정도면 극성도 보통 극성이 아니라고. 무슨 일만 있으면 쪼르르 달려와서 사람 못 살게 구는 거 앞으로는 자제하라고 전해. 또 찾아와서 그딴 식으로 사람 짐 취급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당신이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하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안 믿는데 굳이 돈 쓰고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냥 당신 엄마 말대로 생활비는 한 푼 내놓지 않고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기생충 노릇 제대로 해주지 뭐. 남편은 분에 찬 듯 저를 노려봤지만 쉽사리 입을 열진 못하더군요. 입을 잘못 열었다간 손해를 볼 사람은 제가 아니라 본인이란 사실을 남편은 알았던 것이겠죠. 여러 사건으로 인해 남편에 대한 정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애만 보며 산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날들이 이어졌네요. 다행히 딸은 제가 케어를 해주니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케어라고 해서 특별한 걸 해준 것은 아니었어요. 등원길엔 유치원 버스를 타기 한참 전에 나가 함께 단지 안을 걸으며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 버스를 태워보내고 하원길엔 유치원으로 데리러 가 집으로 오는 길에 데이트를 즐기곤 했습니다. 언제든 딸이 원하면 엄마가 금방 데리러 올 거라는 말도 해주었고요. 그러한 노력으로 바뀌어가는 아이를 보는데 역시나 회사를 그만둔 게 잘한 결정이다 싶더군요. 그렇게 딸은 유치원 생활에도 점차 적응해 나갔고 저 역시 그런 생활에 적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부가 되고 나니 자연스럽게 같은 곳에서 아이를 유치원 차에 태워보내는 엄마들과 친해지더라고요.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고 평소 궁금했던 점도 묻고 답하게 됐죠. 그전까진 왕래가 전혀 없었던 터라 그런 상황이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5명의 엄마 중 한 아이의 엄마가 단연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에게 지나치게 거리를 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야기 한번 제대로 나눠본 적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구니 그저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그 여자 이야기가 나오게 됐죠. 요즘 집에서 쉬니까 좋은가 보다. 얼굴이 좋네. 회사 다닐 땐 일도 일이지만 이리저리 눈치 보느라 워낙 힘들었으니까 요즘은 숨통이 좀 트이지. 유치원 보내고 남편 엄마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시간도 재미있고. 엄마들? 당신 다른 엄마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지내? 그런 성격 아니잖아. 나도 그런 성격 아닌 줄 알았는데 막 수다 떨고 그런 거 좋아하는 성격이더라. 나도 몰랐어. 아참, 그중에 한 엄마가 있거든? 당신도 차량 태워보냈으니까 본 적 있을걸? 왜? 머리 길고 키는 나만한 여자 말이야. 그 여자가 왜? 다른 엄마들이랑은 다 이야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그 여자만 나한테 거리 두더라.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당신한테도 그랬어? 당신한테도 그런데 나한테도 그랬겠지. 내가 노는 사람도 아니고 거기에서 수다나 떨고 있었겠어? 애 달래서 보내느라 정신도 없었는데 누가 누구인지 말을 섞었는지 안 섞었는지 내가 어떻게 다 기억해? 하여튼 쓸데없는 것까지 물어서 사람 귀찮게 한다니까. 급발진하는 남편이 이상하긴 했지만 그쯤엔 별것 아닌 걸로 짜증을 내는 것이 습관처럼 이어지던 터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혼을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딸을 생각하면 차마 그런 결정을 쉽사리 내릴 수는 없었죠. 아이에게 큰 상처를 주고도 이혼을 결정할 만큼 남편이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란 생각이 앞서기도 했고요. 그렇게 5개월가량이 지나고
어떤 엄마와 꽤 친해진 상태였어요. 나이도 동갑에 똑같은 나이의 아이를 키운다는 건 가까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날도 아이들을 함께 유치원 차량에 태워보낸 후 집으로 걸어오는데 다른 날과는 달리 유난히 말이 없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 저 역시 말을 아끼고 있는데 심각한 얼굴로 차 한 잔을 권해왔어요. 두말하지 않고 알겠다고 했고 무슨 일이기에 표정이 저리 좋지 않은가 안색을 살피고 있는데 그 엄마가 무거운 입을 떼더라고요. 그리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순간이었죠. 저기, 성은아, 이런 말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해야만 하는 이야기 같아서 하는 말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무슨 말이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야? 말해봐. 난 괜찮아. 그게 네 남편 말이야. 주아 엄마랑 만나는 사이 같아. 너랑은 말 한마디 안 섞는 그 주아 엄마 말이야. 뭐? 만나는 사이라니. 그러니까 바람을 피운다는 말이지? 응,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네가 회사 그만두기 전까진 네 남편이 유치원 차량 태워보냈었잖아. 그때 처음 나왔을 때부터 주아 엄마랑 반갑게 인사하더라고. 아, 그래? 나한테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잘못 본 건 아니지? 아니야. 그 자리에 나 말고 다른 엄마들도 있었고, 다들 두 사람이 다정하게 인사하는 것도 다 봤어. 언뜻 듣기에 둘이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아, 그래. 그랬구나. 난 몰랐네. 그런데 둘이 단순한 동창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었어. 그 뒤에 하는 행동도 그렇고 말이야. 행동이라니? 뭘 봤길래 바람이라고 확신하게 된 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숨기지 말고 다 이야기해줘. 그게 사실은 네 남편이 주아 엄마 사는 동으로 들어가는 것도 여러 번 봤고 같은 차 타고 가는 것도 봤었어. 아, 이런 이야기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괜히 내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으니 그냥 아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모른 척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아니면 다행이지만 혹시 모르니까 잘 살펴봐. 이야기를 듣는 내내 남편이 예민하게 굴었던 것이 떠오르며 그냥 넘길 순 없는 문제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뒷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가관이더군요. 우선 그 엄마의 말처럼 남편은 외도를 저지르고 있던 것이 맞았어요. 두 사람은 고등학교 때 만난 첫사랑으로 우연히 차량을 태워 보내는 곳에서 운명적인 재회를 한 것이더군요. 남편은 주로 점심시간이나 외근을 간다며 회사를 빠져나와 상간녀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더라고요. 첩보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근처까지 차를 몰고 와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고 택시를 타고 지하 주차장까지 들어와 상간녀의 집을 들락날락하고 있었더라고요. 거기에다 충격적인 사실은 더 남아 있었죠. 그리고 두 사람 산부인과도 다니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상간녀가 임신을 한 듯한데 꾸준히 다니는 걸 보니까 낳을 생각인 것 같았어요. 뱃속에 애가 자신 애라고 남편분은 확신하는 듯 했고요. 병원까지 따라 들어가는 건 위험 부담이 있어서 들어가진 못했고 산부인과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녹음한 건 있으니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파일이 왔지만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걸 듣고 나면 스스로가 너무나 비참해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하는 당사자였고 용기를 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기로 했죠. 기준 씨, 뱃속의 아기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어머님 손자 기다리신다며? 나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는데 우리 집이랑 자기 생각하면 아들인 게 여러모로 좋지. 사실 나 이혼하고 자기랑 재혼한다고 하면 우리 집에서 난리 날 게 뻔한데 뱃속의 아기가 아들이라고 하면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실 테니까. 아, 그 말 들으니까 더욱 아들이었으면 좋겠네. 그런데 정말 괜찮겠어? 자기 딸 말이야. 나야 아빠니 딸이랑 큰 정 없다고 해도
자기는 자기 배 아파서 낳은 딸인데 떼놓기 힘들 거 아니야. 아니야. 나도 사실 내 딸한테 큰 정 없어. 말했잖아. 지금 남편이랑 결혼까지 할 생각 없었는데 딸 생겨서 하는 수 없이 한 결혼이었다고. 나한텐 내 발목 잡은 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그렇다면 다행이고. 난 혹시나 나 때문에 딸이랑 떨어져 지내게 돼서 날 원망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거든. 그런 마음 가질 거였으면 애초에 기준 씨랑 다시 만나지도 않았어. 이혼 결심하지도 않았고. 이 애도 생기자마자 알리지도 않고 없앴을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이혼 어떻게 할지 그거나 고민하자. 우리 둘 다 조용히 이혼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테니까. 하긴 자기 남편만큼 우리 와이프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면 의심하겠지? 그래. 그러니까 괜히 불쌍하다고 다정하게 굴지 말고 쌀쌀맞게 대해. 짜증도 많이 내고. 도저히 같이 살래야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스스로 나가 떨어지게 말이야. 난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나 그 예쁜 얼굴로 웃어주고 그러지 마라. 태교해야 하니까 남편 얼굴 많이 보지 말고 내 사진 많이 보고 말이야. 두 사람의 대화를 직접 듣게 되니 이야기만 전해 듣고 사진으로 볼 때보다 그 충격은 훨씬 더 크더군요. 하지만 그만큼이나 제 의지를 다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차근차근 증거들을 모아 상간녀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곤 현관문이 보이는 비상계단에서 상간녀의 남편이 오길 기다렸죠. 뒷조사를 통해 상간녀의 남편이 언제 퇴근하는지 정도는 미리 알아뒀던 터라 상간녀의 남편을 쉽게 만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누구실까요? 아,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전 그쪽 와이프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남자의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그쪽 아내랑 내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당황스러우실 거라는 거 잘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일단 제 말을 믿지 못하실 거니 이거부터 쭉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거기 적힌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모아뒀던 증거물을 상간녀의 남편에게 전해줬고 상간녀의 남편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통쾌한 소식이 들려왔죠. 그건 바로 상간녀의 집이 풍비박산이 났다는 이야기였어요. 심지어 그 소식을 남편이 전해주는데 온몸이 짜릿해 저려올 만큼 통쾌하더군요. 오죽했으면 개거품 물며 생난리를 피우는 남편의 모습에서 빛이 다 났으니까요. 당신, 아무리 나랑 제이가 잘못을 했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했어야 했어? 그냥 조용히 나하고 합의 봤으면 서로 좋았을 거 아니야. 서로 좋은 게 아니라 너랑 그 여자만 좋았을 테지. 내가 미쳤어? 나한테 하나 좋은 게 없는데 조용히 마무리 지어주게. 그래. 이제 후련해졌어? 그저 스쳐가는 바람이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일을 키워놓으니 속이 시원해졌냔 말이야. 뒤통수 제대로 치고 재혼할 꿈에 젖어 있었던 인간이 그저 스쳐가는 바람이라고 하더군요. 끝까지 미안한 감정 하나 없이 저를 기만하고 속이려 드는 남편놈의 행동에 자비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네가 스쳐가는 바람이라고 하면 나는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기라도 해야 하니? 죄 지은 놈이 어디서 큰 소리를 쳐? 양심도 없이 말이야. 그냥 이 말 저 말 길게 할 필요 없이 이혼해. 그 말에 남편은 머리를 한번 쓸어 넘기더니 질린다는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 이혼하자 해. 나도 당신 같은 여자 질린다. 어떻게 된 여자가 고분고분한 맛은 하나도 없고 날이 가면 갈수록 드세지기만 하냐? 상대적인 거 아니겠어? 당신이 이따위인데 내가 고분고분하게 굴 이유가 없잖아. 이것 봐, 끝까지 이딴 식이지? 내가 바람 피운 것도 당신이 이런 식이었기 때문이야. 알기나 해? 넌 내가 아니었어도 바람 피워서 이혼할 인간이었어. 당신이 그 여자 처음 만났을 무렵에
우리 사이가 꽤 좋았던 거 기억 안 나? 애도 많이 크고 둘이 보내는 시간 많아서 신혼 때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던 것도 내가 아니라 당신이었다고. 내가 언제? 하여튼 내가 바람 피운 건 다 당신 탓이니까 무조건 나만 나쁜 놈으로 몰아갈 생각 하지도 마. 이제 와서 남의 눈이 신경 쓰이긴 해? 그럴 거면 조심이라도 좀 하지 그랬어. 당신 그 여자 집 들락날락거리는 거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것도 모르지. 어차피 소문 날 대로 났고 얼른 이혼이나 하고 이 동네에서 그 여자 데리고 사라져. 과장이 조금 섞이긴 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죠. 상간녀의 집이 시끄러워지며 한 명, 두 명 입에서 입으로 두 사람의 사이가 퍼지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꼴 같지도 않은 자기 변호를 포기했는지 막 나가기 시작하더군요. 나도 제이가 임신했다고 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당신이 이렇게 나오니까 고민할 것도 없이 이혼하면 되겠네. 그래, 두 사람이 다정하게 산부인과 다니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부터라도 당당하게 다녀. 손에 손잡고 말이야. 남편은 제 약이라도 올려볼까 던진 말일 테지만 약이 오르기는커녕 도리어 남편이 약이 오르는 상황이 됐죠. 상황이 그렇게 되니 남편은 불리한 말싸움은 그만하고 싶은지 체념한 듯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고 원하는 만큼 위자료 줄 테니까 더 시끄럽게 굴지 말고 이혼해. 그래, 그 애는 부디 끝까지 잘 키우길 바랄게. 비교적 쉽게 결론이 났고 저흰 바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당연히 제가 키우기로 했고 양육비를 포함해 위자료까지 한 번에 다 받았어요. 사전에 합의된 사항이라 잡음 없이 잘 끝이 났죠. 상간녀 소송도 마찬가지였어요. 두말하지 않고 인정했고 위자료도 한 번에 주더군요. 그 후 상간녀 쪽에 이혼이 진행됐고 상간녀의 남편은 상간남 소송으론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전 남편의 회사까지 찾아가 한바탕 난동을 피워줬다고 하더군요. 우연히 아이의 차량 태우는 곳에서 만난 상간녀의 전 남편이 수줍게 저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었죠.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그 자식 회사 찾아가서 멱살잡이 제대로 해줬습니다. 정말요? 저한테 증거 받으신 후로 아무런 연락도 없으시길래 그냥 소송만 하고 끝내시려나 했어요. 처음엔 그러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분이 안 풀려서요. 그딴 자식이 그런 회사 다니면서 돈도 잘 벌고 또 그 돈으로 두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니 그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렇긴 하죠. 저도 머리채라도 잡으러 갈까 싶기도 했는데 양육권 때문에 실행에 옮기진 못했거든요. 덕분에 대리 멱살 잘 잡았네요. 감사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자식 그 회사 계속 다닐 수는 없을 겁니다. 퇴근 시간 노리고 찾아가서 사람 많은 곳에서 제대로 망신 줬거든요. 지금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든 그게 아니면 스스로 걸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상간녀의 전 남편의 말처럼 전 남편은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오랜 기간 준비에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잘리게 되는 건 정말 한순간이었죠. 미리 받은 퇴직금과 대출로 여러 위자료와 상간남 위자료까지 준 전 남편은 말 그대로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혼자도 아닌 임신한 상간녀와 함께 말이에요. 결국 두 사람은 전 시댁으로 가게 되었고 처음엔 반대가 어마어마했다고 전해 들었어요. 다들 앞서 들으셨다시피 전 시모의 성격이 장난 아니니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죠. 임신한 여자에게 내 아들 인생 말아먹은 나쁜 년이라고 죽자고 상간녀를 괴롭히던 전 시모는 상간녀의 뱃속 아기의 성별이 남자라는 것이 밝혀지자마자 극태세를 바꿨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기뻤으면 이혼한 전 며느리인 저에게까지 연락이 왔더라고요. 소식 들었니? 글쎄, 우리 새아기가 남자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는구나. 이혼했는데 그런 소식까지 듣고 살아야 하나요? 궁금하지도 않은 이야기 전해주느라 전화까지 하고 고생 많으시네요. 어쨌든
축하는 드릴게요. 그렇게 아들 타령을 하시더니 어찌 되었든 소원 이루셨네. 그래,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처음엔 나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이혼했다고 할 땐 네가 그렇게 미웠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 너한테 너무 고맙구나. 덕분에 내가 팔자에도 없던 손자도 안아보게 생겼으니 말이다. 네네. 그 마음 계속 변치 않길 바라고 또 바랄게요. 귀한 손자랑 행복하시고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제 말에 가시가 있다는 걸. 네, 맞습니다. 저의 진정한 복수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쾌한 순간을 위해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리고 9달 뒤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더군요. 울고 불며 말이에요. 내 인생은 망했어. 망했다고. 내가 그 여자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왜? 네 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네 애가 아니기라도 해?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기는요. 뒷조사를 했으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상간녀 뒷조사를 했을 때 상간녀에겐 남자가 전 남편 말고도 또 있었어요. 젊은 남자였는데 그저 즐기기 위해 만나는 남자였죠. 혹시나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그 부분만 쏙 빼놓고 모든 사실을 밝혔고 제가 기대했던 혹시나 하는 상황이 온 것이었죠. 어떻게 알긴 뒷조사했잖아. 그때 다른 남자도 있더라고. 뭐? 그런데 왜 말을 안 해준 거야? 충분히 말해줄 수 있었잖아. 충분히 말해줄 수도 있지만 충분히 말해주기 싫은 상황이기도 했지. 나한테 득될 것이 하나 없는 말이었으니까. 혹시나 내가 그런 말에서 당신이 이혼 못한다고 하면서 질질 끌면 그것만큼 피곤한 일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래도 같이 한 세월이 있는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먼저 배신한 사람 입에서 나올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나저나 어떻게 한 거야? 아직 어려서 생긴 걸로 구분이 힘들 텐데. 혈액형이 O형이었다고. 난 AB형인데 아들이 O형이니까 이상하잖아. 만에 하나 혹시나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유전자 검사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니더라고. 자존심이 그렇게 강하던 전 남편은 배신감이 크긴 컸는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큰 소리로 울더군요. 물론 듣기 싫은 소리였지만 일단 참고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알아들을 수 없는 하소연을 하며 울던 남편은 갑자기 울음을 그치더니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잘못한 인간들이 벼랑 끝까지 몰리면 꼭 한다는 급히 회개의 시간을 거친 후 자기 연민 그리고 구질구질한 사랑 타령 말이에요.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내가 당신한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겠더라. 그땐 내가 정말 미안했어. 그런 식으로 당신한테 상처 줘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울더니 이번엔 사과를 한다고? 무섭게 왜 이래? 충격받더니 정신이라도 이상해진 거야? 이상해진 게 아니라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거지. 처음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나 정말 힘들었어. 믿기지도 않았고 차라리 꿈이었으면 싶어서 밥도 안 먹고 잠만 잤어. 그러다 보니까 당신 생각이 나더라고. 나도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진짜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고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밑거름을 이토록 정성 들여 까나 했더니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이 뒤이어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 진짜 너무 외롭고 힘들어. 당신이랑 우리 딸도 너무 보고 싶고 말이야. 무엇보다 나 아직까지 당신 사랑해. 사랑이란 말에 울고 웃을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순간에 사랑이란 말이 소름이 끼치게 구역질이 나더군요. 사랑? 너 지금 나한테 사랑이라고 했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래, 당신 입장에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 인정해.
그런데 난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첫사랑이랑 눈 맞아서 가정 버리고 갈 땐 언제고 진심? 진짜 웃기지도 않는 놈이네. 정신 차려. 네가 잘못해서 한 이혼이야. 그래, 내 잘못이었지. 내가 한순간에 미쳐서 그런 일은 저질렀지만 당신이 그때 한 말처럼 우리 신혼으로 돌아간 것처럼 사이 좋았잖아.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 내가 잘할게. 질색팔색하며 부인할 땐 언제고 이제와 사이 좋을 때를 들먹이는 전 남편의 행동은 뻔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웬만한 핀잔으론 이런 전 남편을 물리칠 수 없을 것만 같았고 전 아픈 곳만 콕콕 찌르며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죠. 나한테 이러지 말고 이때껏 네 아들인지 알고 지극정성을 다해 기다렸던 그 아들이나 잘 키워. 누구 아들인지가 뭐가 중요해? 네 아들이라 생각하고 키우면 네 아들로 크지 않겠어? 내가 미쳤다고 그딴 허튼 짓을 하겠어? 그리고 이미 그 여자랑 그 여자 새끼까지 우리 집에서 내쫓은 지 오래라고. 즉, 우리 사이엔 더는 장애물 같은 건 없다는 말이기도 해. 그러니까 다시 잘해보자. 내가 잘한다니까. 네가 내 발밑에서 찍소리 안 하고 산다고 해도 난 너랑 다시 살 생각 없어. 그러니까 허튼 소리로 내 귀 더럽히지 말고 다신 연락도 하지 마. 그러지 말고 다시 잘 생각해봐. 애 혼자 키우는 게 쉬운 일인지 알아? 당신도 지금쯤 힘든 시기가 왔을 테고 못 이기는 척 받아주면 얼마나 좋아. 그건 네 생각이고. 너랑 같이 살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덜 힘들고 훨씬 더 행복하니까 네 걱정이나 하고 살아. 소름 끼치게 내 걱정하는 척 좀 하지 말고. 다시 연락해서 헛소리 하기만 해. 그땐 진짜 미친 개한테 물리는 게 뭔지 경험하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고 더는 전 남편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죠. 저에게 했던 무수한 말들을 다 잊은 것인지 어울리지도 않게 손녀 타령을 하며 말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아들하고 연락했단 이야기는 들었다. 아직도 화가 많이 나 있다고 하던데 여전히 용서가 안 되니? 용서할 만한 짓을 했어야 용서라는 걸 생각이라도 해볼 텐데요. 뻔히 다 아는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언제는 이혼해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해놓고선? 그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거 너도 잘 알잖니? 네, 구차한 변명 잘 들었고요. 서로 통할 사이도 아닌데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 말 하려고 전화 받은 거예요. 예, 오늘 전화한 이유는 따로 있다. 다름이 아니라 내 손녀 잘 있니? 내 손녀라고 했나요? 언제부터 제 딸이 손녀였다고 그러세요? 매번 나한테 네 딸은 꼴도 보기 싫다고 했던 사람이. 전곡을 찔린 전시모는 많이 당황한 듯 말까지 더듬었지만 최선을 다해 태연한 척 하더군요. 믿기지도 않는 헛소리까지 줄줄 읊어대면서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니? 난 그저 그렇게 굴면 네가 둘째를 빨리 가질까 싶어서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일부러 모질게 굴었던 거다. 너도 알다시피 손이 귀한 집이니 아들이 꼭 필요했어. 그래서 그랬던 거지. 절대 내 손녀를 미워했던 건 아니었으니 괜한 오해하지 말거라. 그렇다고 하니 그런 걸로 알고는 있을게요. 그런데 혹여나 제 딸 볼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저는 보여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요. 하늘이 내린 천륜을 네가 무슨 권리로 끊어놓으려는 게야? 엄연히 내 핏줄이고 내 손녀다. 이 할미가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는 내 가족이란 말이야. 핏줄은 무슨? 이미 여러 번 내쳐지면서 그 천륜 끊긴 지 오래됐고요. 제가 이혼하면서 아예 남남 돼버린 지도 오래됐어요. 바로 어제 이혼한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손녀 타령이라니.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 안 하나요? 윽박도 질러보고 때도 써봤지만 그 어느 것도 저에겐 통하지 않았죠. 포기를 모르는 전 시모는 무언가 결심한 듯 긴 한숨을 쉬더니
예상치도 못한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아휴, 내가 미안했어. 그래, 네 말대로 나 네 딸 내 손녀라 생각한 적 없었다. 아들이 아닌 딸이라서 싫었고 그 딸 키우느라 아들 낳을 생각도 하지 않는 네가 미웠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핏줄이 당긴다고. 그렇게 미워했던 내 손녀가 너무 보고 싶구나. 그러니 너도 노여운 마음 접어두고 이 늙은이 마지막 부탁이라 생각하고 한 번만 보여다오. 결혼 생활 중 전시모가 단 한 번이라도 제 딸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대해준 적이 있었다면 제 생각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5년이란 시간 동안 전시모는 제 딸을 다정하게 본 적도 없을 뿐더러 아예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랬기에 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건 딸을 빌미로 저와의 만남을 이끌어내려는 전 남편의 개수작이란 걸 말이에요. 경기가 많이 늦었네요.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지금 이러는 거 전 남편이 다 시킨 거라는 거 저 다 알아요. 애 나이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보고 싶기는 개뿔.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아주 살짝 미끼를 던진 것뿐인데 전 시모는 바르르 하며 확 물어주더라고요. 생각 없이 구는 것이 여전하더군요. 이것이 진짜? 그래, 네 말대로 내 아들이 다 시켜서 했다. 내가 웬만하면 네가 이딴 식으로 나와도 참아보려고 했는데 넌 어떻게 그렇게 변함없이 싹수가 없어? 이러니 남편이 바람이나 피우지. 이하 동문이네요. 그리고 그 인간이 바람 피운 건 내 탓이 아니라 그딴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책임감이라곤 눈꼽만큼도 없고 여자라면 그저 좋아서 입 벌리고 따라가다가 뒤통수나 제대로 맞은 그런 멍청한 인간이요. 들어보니 그 애도 친자식 아니라면서요? 제가 그 덕에 요즘 두 발 뻗고 잘 살고 있네요. 통쾌해서요. 누군 그 일 때문에 줄 조상이 나기 직전인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 통쾌? 네, 통쾌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통쾌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말이 틀렸나요? 다른 여자 임신했다고 이혼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애가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다. 이보다 더 통쾌할 순 없죠. 약이 바싹 오른 전시모는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하며 화풀이하듯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제가 왜 그런 걸 들어줘야 하겠어요? 즉 마지막 한 방을 먹이고 전화를 끊을 타이밍이었죠. 야, 너 진짜 말 그따위로 할 거야?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 맞으니까 이런 말 듣기 싫으면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성격 같아선 10원짜리 욕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나마 저희 부모님하고 연배가 비슷해서 참는 거니까. 그러면 이만 끊겠습니다. 할 말은 다 했고 더는 어떤 식으로도 엮이고 싶지 않아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모르는 번호는 아예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 들려오는 소식엔 상간녀는 전 남편이 말한 대로 갓난아기를 안고 쫓겨나고 아기의 친아빠는 연락도 닿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몸뚱이 함부로 놀리고 다니더니 뿌린 대로 거뒀다 싶었네요. 전 남편의 상황도 썩 좋진 않았어요. 믿었던 상간녀가 제대로 배신해준 덕에 전 남편은 겨우 취업한 회사도 나가지 않고 기껏 나가서는 멍하니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 회사에서마저 잘리게 되었고 거의 폐인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전해 들었네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전 시모는 결국 고혈압으로 쓰러졌다고 하고요.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듣는데 불쌍하기는커녕 남의 가슴에 못 박고 잘 사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딱 맞다는 생각을 했네요. 그 후 저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요. 딸은 어느새 초등학교를 입학해 지금은 11살이 되었습니다. 워낙 아빠와의 교류가 없던 아이라 아빠를 찾진 않더라고요. 그 점이 다행스럽다가도 안쓰럽기도 해 먼저 말을 꺼낸 적이 있어요. 딸, 혹시 아빠 보고 싶으면 엄마한테 말해?
만나게 해줄 테니까. 아빠 만난 적 있어. 학교 앞에 찾아왔었어. 언제? 엄마는 들은 말이 없는데 언제 왔었는데? 오래전에. 하여튼 한 번 찾아왔었어. 내가 다신 오지도 말고 엄마한테도 연락하지 말라고 했었고. 너무 놀라 순간적으로 뇌가 멈춘 듯 하더라고요. 이 인간이 감히 딸을 찾아갈 거란 생각은 하지도 못했으니까요. 더 놀랐던 건 딸의 반응이었어요. 아빠 이야기를 하는 내내 무덤덤한 반응도 그랬지만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곤 정말이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랬어? 엄마는 정말 몰랐네? 그래서 우리 딸은 괜찮아? 혹시 상처받거나 그런 건 아니지? 상처는 무슨.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억은 나. 아빠 바람나서 이혼했잖아. 나 데려다 주면서 아빠랑 이야기 나누던 그 아줌마랑.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었구나. 여러모로 엄마가 몰랐던 게 많네. 미안해. 엄마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미안해할까봐 아무 말 안 한 거야. 죄 지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엄마가 왜 미안해해? 그러지 마. 난 엄마가 나 다른 곳으로 안 보내고 사랑만 주면서 키워준 것만 해도 고마우니까. 언제까지나 제 품 안에 있는 자식일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새 많이 커 저런 말과 생각을 하는 딸을 보니 울컥하더군요. 그날 저는 주책맞게 딸 앞에서 엉엉 울었고 딸은 그런 저를 한참이나 달래주었네요. 그날 이후 저와 딸은 친구 사이처럼 더욱 돈독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겐 또 다른 친구도 있죠. 기억들 하시죠? 저에게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려준 그 친구 말이에요. 여전히 그 엄마와는 친구 사이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딸들도 서로 친해 주말이면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평일에도 자주 만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혼을 하며 수제청을 만들어 파는 사업을 시작했었는데요. 요즘엔 자리를 잡아먹고 살 만큼의 수익은 나오는 중이에요. 곧 가게를 열 예정인데 요즘엔 가게 준비로 정신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죠. 제가 사연을 쓴 이유도 그것 때문인데요. 이미 새로운 삶을 잘 살아내고 있지만 이젠 정말 과거는 이곳에 묻어두고 더욱 새롭게 더욱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가 끝이 났네요. 이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잘한 결정이라 생각하면서도 이렇게까지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좋은 생각만 하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니 이런 날이 또 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행복하듯 이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이 늘 웃는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이만 물러가 볼게요. 감사합니다.